이곳은 일본 스시마. 매년 여름이면 스시마에선 에도 시대의 중요한 행렬을 재현한 축제가 펼쳐지는데요. 이 축제는 과거 이 지역을 지난 조선인 행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조선인들은 왜 일본에 갔을까요? 세종 때 일본 막부장군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사신을 보내면서부터 조선과 일본의 공식적인 외교 사절단으로 통신사 명칭이 사용되었습니다. 임진왜란으로 통신사의 왕래가 잠시 중단됐는데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한 후 일본을 통일한 도쿠가와 막부는 정치적인 안정과 조선과의 교역을 재개하기 위해 통신사를 요청했습니다. 이때 통신사의 파견을 계기로 양국 간의 관계도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조선 역시 대외관계 안정을 위해 일본과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가 필요했고 일본 정세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신사를 보냈습니다. 이때 조선과 일본의 중간에 위치한 스시마가 양국 간 외교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대규모 통신사 행렬에 필요한 많은 경비와 지원은 일본 각 지역의 다이묘와 막부에서 부담했는데요. 이는 통신사를 통해 막부의 권력을 대내적으로 과시하고 국제적인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통신사는 외교사절단 역할 외에도 양국의 특산물과 신문물을 교환하고 유교 서적, 농사, 의학기술 등 지식과 문화 교류의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또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는 문화사절단의 역할도 컸는데요. 당시 조선의 문자와 서화를 감상하고 소장하려는 일본인들이 많았습니다. 통신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 매우 뜨거웠습니다. 통신사 행렬이 지나가는 거리에는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고 구경하는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행동 규제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처럼 통신사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던 일본은 통신사 행렬의 모든 노정을 그림으로 기록하여 의례 절차를 준비하는 중요한 자료로 남겼습니다. 일본에서 그린 통신사 행렬도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정교한 것은 1711년 통신사행을 그린 것입니다. 1711년 5월 한양을 출발해 부산을 거쳐 7월 스시마에 도착하면서 본격적으로 일본에서의 행렬이 시작되는데요. 오사카와 교토 등 주요 도시를 지나 10월에 에도에 도착한 후 그 다음에 3월에 다시 조선에 귀국하는 약 10개월에 걸친 긴 여정이었습니다. 이때 스시마에서 오사카까지는 조선의 선박으로 이동하고 오사카부터 교토 사이의 하천인 요도가와는 물길이 얕아 일본에서 제공한 화려한 장식의 급루선을 이용했는데요. 이 급루선은 막부 장군을 비롯해 상위 계층만 탈 수 있는 최고급 선박이었습니다. 통신사에는 외교 사절을 대표하는 정사와 부사, 종사관 등 3사와 제술관, 서기, 사자관, 화원 등 총 500명이 파견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말 위에서 기회를 펼치는 마상제는 일본에서 특별히 요청했을 정도로 현지에서 큰 인기가 있었습니다. 통신사 행렬도는 일본에 파견된 통신사의 행렬을 그린 그림인데요. 접대를 맡은 일본인까지 총 2천여 명이 이동한 대규모 행렬이었습니다. 1711년 통신사 행렬도는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중 행렬도는 오사카에 타고 온 배를 남겨두고 에도를 향해 육로로 이동하는 통신사 행렬의 모습입니다. 맨 앞에는 일본의 모사들이 통신사를 호위하고 그 뒤로 깃발을 든 기수들과 의장대, 악기를 연주하는 악대와 마상제 등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후에 군관이 호위하는 국서를 담은 가마인 용정이 지나고 그 뒤에 정사 행렬이 등장합니다. 통신사의 복식은 정사부터 하관까지 화려했는데요.
정사를 비롯한 3사는 일상복인 편복을 착용했습니다. 도착 및 귀로 행렬도는 공복으로 갈아입고 애도로 이동하는 모습으로 통신사의 귀로 행렬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행 방향만 바뀌기 때문에 따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행렬의 순서와 기수, 의장대, 악대, 군관의 복식은 처음 도중 행렬 때와 모두 동일하지만 3사 이하 상관까지는 모두 535의 흉배가 있는 공복을 갖춰 입었습니다. 등성 행렬도는 애도에 도착해서 막부 장군에게 왕의 국서를 전달하러 가는 과정으로 통신사의 외교 행사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왕의 외교 문서인 국서는 가마 모양의 용정에 담아 옮겨졌는데요. 이때 3사는 금관의 조복을 입었습니다. 왕의 국서에는 간단한 안부와 친교를 당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애도성에 도착한 통신사는 조선 국왕의 국서를 전달하는 전명식과 다례를 진행하고 막부 장군의 회답 국서와 답례품을 받아 귀국했습니다. 네 번째 그림은 스시마 태수가 통신사행을 즈음하여 애도의 막부 장군에게 아령가는 행렬을 따로 제작한 것입니다. 1711년 통신사 행렬도는 통신사의 인물과 복식 등을 정교하게 묘사하면서 동시에 풍소가적인 묘소가 가미된 것이 특징인데요. 인물들의 실감나는 동작들과 다양한 표정까지 풍부하고 생동감 있게 묘사했습니다. 이처럼 통신사 행렬도는 조선과 일본의 우호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록유산이며 당시의 외교와 문화사적 측면까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한국과 일본의 통신사 기록물은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조선시대 통신사가 지나간 그 길을 따라 한국과 일본에서는 지금까지도 그때의 화려한 행렬을 재현하는 축제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고 양국의 평화와 우호를 바라는 학생들이 벽화를 제작하는 등 일본인들의 삶과 문화에 통신사의 콘텐츠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